네, 신영목의 X10입니다. 양궁의 정중앙을 마치듯이 집중된 투자로 10배 이상의 10배거의 수익을 노리는 코너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는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속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이 유럽과의 우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 하락. 근데 또 반도체주는 올랐더라고요. 그럼 반도체를 역시 조정시 사야 되는가? 방산 같은 걸 늘려야 되는가? 시장 전반적인 좀 분위기,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 NXT에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마치 예. 전쟁이 났을 때와 같은 누가 진짜 어디 전쟁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네. 지금 각국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어떤 흐름이 나오는 가장 그 기저에는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도 좀 심하게 좀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뭐 작년부터 얘기 많이 나온 거지만 뭐 버블론 얘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버블이든지 간에 그 어닝을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서 버블이 난 적은 없거든요. 항상 이 모멘텀이 앞서가면서 그렇죠. 주가만 뻥튀기 됐을 때 버블이 네. 나오는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어닝을 동반한 상승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워낙 쌌던 주식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재가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도 이렇게 못 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수급 상황에서 견조한 흐름을 간다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잠시 쉬는 그런 구간에서 뭐 조방원으로 순환매도 올 수 있고요. 조방원 이후에는 아마 개별주들로 순환매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돌발적인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년에 어떤 계엄 이슈 같은 돌발적인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런 지수가 단기적인 하락이 오는 이런 구간을 너무 두려움보다는 그동안에 내가 사야 할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포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얘기하셨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약간 대형주 쏠림 현상이 좀 심했잖아요. 중소형주로 코스닥으로 가면서 그 대표적인 게 바이오인데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바이오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 혹시 좀 코멘트 해줄 수 있나요? 좀 약간 실망감이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머크로부터 수취해야 될 로열티가 시장에서 기대치가 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2%만 수치가 된 상태고 물론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기조적으로 2%로 만약에 굳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알테오젠에 대한 좀 어떤 이런 좀 시장의 뷰가 좀 많이 좀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 특히 아시겠지만 지난주인가요? CSA. 네, 맞습니다. JP모건을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인 계약건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네. 갑자기 뒤통수를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투자자들의 네. 그런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이슈가 좀 완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30조까지 올랐을 때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특허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들을 이겨내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나온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같이 급락이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알테오젠의 이런 문제인 것이고 오히려 기존의 종목들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 건재한 상태에서 주가만 빠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바이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억울한 바이오들은 우리가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알테오젠의 오늘 나왔던 이런 실망감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기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뭐 계약 터진다 그러길래 조 단위를 기대했다가 4천억 터진 거 이거야 뭐 사실은 없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머크의 로열티 문제가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생각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바이오가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라 좀 봤고요. 네, 오늘 이제 10배거 종목들 발굴하겠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기업을 가져오셨는데 조선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선주 오늘 뭐 HD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일단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닝을 가져가고 있는 대형주가 우선적인 저는 순환매의 이 틀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마찬가지 구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방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방산과 원자력은 이제 신고가가 다 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한국전력,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태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맞습니다. 예. 그 기저에는 원래 쌌던 주식들 그리고 어닝이 받침이 되면서 신고가가 나온 상태고 지금 조선주도 그 어닝이 그 실적이 오래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서 어떤 한 쾌를 같이 한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약간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조선업종 자체는 그냥 상선이라든지 LNG 자체도 그냥 올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동안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를 받을 정도로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진이 높은 그 수주를 먼저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환율 효과도 굉장히 좋아진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지금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중고 상선가 만든 지 5년 된 중고 한 5년 조선업 중에서 5년을 중고 상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 그렇지만 만든 지 5년 된 이런 중고 상선이 신규 상선의 가격에 육박할 만큼 중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 우리가 자동차 이 섹터 굉장히 좋았을 때 렌터카라든지 이 중고차 업체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네, 그렇죠. 예. 사서 4, 5년 정도 썼는데 차를 다시 대팔 때 신차 가격으로 파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지금 상선이 지금 조선업종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신규로 지금 물량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너무 줄을 서 있어서 받기도 힘든 상태에서 단가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노후화된 상선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또 상선 교체는 있어야 되다 보니 그러면 만든 지 얼마 안 된 중고 상선이라도 쓰겠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 상선의 30% 40% 정도가 노후화가 됐는데 최소한 30% 정도의 상선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군함도 굉장히 건축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에너지 전쟁으로 인해서 LNG선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특수선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크가 점점 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공업주의 이 조선업종의 실적은 몇 년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스가 관련돼서 뭐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초에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는 것은 올해부터가 수주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조선업종 그러니까 제가 현대중공업 말씀드리지만 조선업종은 약간의 좀 약간 선호도의 차이랄까요? 그냥 대장주를 하실 거면은 현대중공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LNG 중심으로 이 특수선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이 맞고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군함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본다면 하나오션.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선택하셔도 조선업종은 향후에 어떤 순환매 사이클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꼭 픽을 하고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방산과 원자력이 이미 다 신고가를 친 상태에서 네. 어닝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조선업종도 다음 섹터의 순환매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중공업도 대장주로서는 좀 봐야 된다.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뭐 주가가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섹터들이 조정을 받을 때 다음 어닝 시즌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조선업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 가장 대표성 있는 기업으로 HD 현대중공업을 네, 관심적으로 말씀하셨고요. 팔란티아하고의 오늘 협력 얘기도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HD 현대하고 공급하는 계약이 있었고 기사를 보니까 뭐 배 만드는데 이 소프트웨어 쓰고 나서 선박 건조 속도가 30%가 단축됐다니까 그 비용으로 보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협력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현대중공업? 오늘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군함건조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특혜와 수혜가 가장 큰 회사가 헌팅턴 인걸스라는 회사가 네. 있고요. 그 영어 약자로 HII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한 약 30조 정도의 헌팅턴 인걸스가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계약권을 체결하게 됐거든요. 30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군함건조 쪽에서도 새로운 먹거리가 추가되는 것, 특히 이제 군함건조 쪽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뭐 지금 당장 그것이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없지만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온 수주에서 분명히 현대중공업이 수혜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본업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특수성 건조 부분까지 매출 기반을 늘린다고 하면은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현대중공업을 저는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90만 원 정도, 손절가는 55만 원 정도로 잡고, 뭐 지금 최근에 장이 이제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조정받는 이런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팅턴 인걸스라는 기업하고의 협력 얘기, 뭐 주가가 이제 밀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목표가 얼마나 하셨죠? 네, 90만 원. 90만 90만 원으로 네, 잡으셨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고요. 최근 종목들을 잠깐만 좀 리뷰를 좀 하고, 그 전에 아까 알테오젠 관련된 거 하나증권에서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군요. 그거 한번 보고 리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은 아까도 이제 코멘트를 들었지만 사실은 지금 새로 나왔던 계약에서의 금액, 이거는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그 SC 전환으로의 그 확장 가능성을 높게 봤었고요. 다만 머크사의 그 받기로 했던 로열티 문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앞서 얘기한 거에 좀 빼먹어서요,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종목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잘 가고, 네, 몇 개 좀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봐주십시오.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에서는 저희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산일전기 말씀드렸고, 산일전기는 여전히 저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신고가가 날 수 있는 이런 섹터 중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뭐 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방산주는 좀 여전히 가져가야 되는 섹터, 그리고 오르지 않은 쪽에서는 산일전기 같은 그런 전력기기 기반의 종목들도 지금 구간이면 상당히 좀 우리가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이런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HM파마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스터디를 이제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주가가 조금 정체네요. 예, 개별주이고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약간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받고 있긴 한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아마 센서봇, 이게 아마 헬스케어의 새로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올해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뭐 200~300%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어떤 사업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구간에서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반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목의 X10, 우리가 10배 수익을 꿈꾸는 기업들, 종목들 쭉 팔로우업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하고 종목을 좀 점검할 게 있죠. 일단 지수부터 보여주시면요. 코스피는 뭐 매우 빠르게 약세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로 오늘 76포인트가 빠졌었어요. 지금 18포인트를 올리니까 얼마예요? 장중 변동이 100포인트나 되는 거죠. 네, 코스닥은 밀리는 것들은 알테오젠 영향이 있고요. 삼성전자 2.8%, 네, 현대차 11%, 참 엄청난 흐름들로 갑니다. 알테오젠은 18%가 밀리면서 바이오주를 좀 함께 좀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분위기들로 좀 갑니다. 예. 시장 공감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정은 온다니까요. 오는 조정을 어떻게 대응할까의 이제 문제와 함께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